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릭컴퍼니 일본 도치기의 오야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야마, 도치기 전혀 감이 안 오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는 유명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위치로 따지면 도쿄 북쪽 기타칸토의 세 편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파주나 양주, 포천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또 여기서도 유명한 관광지가 있긴 있어요. 니코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신 동조궁이 있는, 좀 일본에서 대단한 장소로 알아주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그거랑 멀고 그냥 평범한 동네 시골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래요. 뭐가 정말 없죠? 높은 게 안 보여요. 그나마 있는 거라고는 제가 머무는 이 루트인 호텔, 길에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고 자동차만 가득한데, 이번 비디오는 오야마 탐방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자동차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동네를 걸어서 돌아다닐 거예요. 와, 재밌겠다, 그죠? 일정을 시작한 제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거는 일본의 가장 유명하고 거대한 회전초밥 체인인 스시로. 여기가 뭐 시골 이나카로 불린다지만 사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시로 같은 대형 체인도 영업을 하고요. 대신 주차장을 아주 빵빵하게 완비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다 스시로 손님이에요.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지만은 다 자동차를 타고 스시로 먹으러 오는 거죠. 이 멋진 양카도 때문에 약간 서치를 해본 결과 호텔 리셉션이나 인터넷이나 여기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거의 18살의 면허를 다 따고, 그게 아니더라도 20살까지는 면허를 딴다고 해요. 왜냐? 그게 없으면은 아무 데도 갈 수 없으니까. 스시로가 끝이 아니에요. 마치야 같은 유명한 규동 체인도 있고, 뭐야, 트레일러. 근데 마치야 옆에 뭐가 하나 더 붙어있죠? 저거는 마츠노야라고 마치에서 런칭한 돈카츠 브랜드인데 대박 맛있습니다. 규동보다 더 맛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우동 체인 마루가메 제면, 주차장을 크게 가지고 영업하고 있죠. 그나마 이쪽 대로변은 뭔가 이런저런 체인들이 있는 모습인데, 구석으로 빠지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습. 물론 구글 맵으로 지도를 탐방했을 때 가게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박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뚜벅이 입장에서 거기까지 갈 엄두는 진짜 잘 안 나더라고요. 겉에 있는 가게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자동차로 돌아다니는 로컬 사람들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거. 이 사람들은 걷는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죠. 삿포로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매장을 많이 낸 야마오카야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이제 야끼니쿠. 그런데 야끼니쿠는 저녁 메뉴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이 없죠. 빅카메라도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양판점. 이제 일본의 유명 전기제품, 전자제품 양판점이라 하면은 요도바시 카메라, 빅카메라, 야마다 전기점 이 정도가 있는데, 빅카메라는 보면 이렇게 시골에 매장을 꽤 내더라고요. 교외에도. 그런데 요도바시, 아키하바라에 엄청 매장 크게 있고, 또 오사카 우메다에도 존재감이 장난 아닌, 거기는 대도시 위주로 매장을 내더라 하던 게 여행자로서의 감상입니다. 이런 길이 쭉 이어집니다. 아직까지 저를 제외한 걸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네요. 이렇게 가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걸려서 잠시 멈췄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이 정도로 자동차가 필요한 동네에는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23살까지 거기서 자랐고, 또 그 다음에는 서울로 이사해서 한 몇 년 살았더라? 한 3년 살았나 4년 살았나? 그래서 언제나 대중교통을 타는 삶이어서 이렇게 자동차가 필요한 삶을 잘 체감을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방에 이 정도로 자동차 없으면 생활이 되는 데가 있겠죠. 그런 분들의 자신의 삶에서 자동차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또 댓글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바뀌었다. 데니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도 있고, 역시 주차장이 아주 빵빵한 로손, 라면 체인점 마루겐 라멘. 또 이렇게 자동차 기반으로 돌아가는 동네다 보니까 모든 가게들이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존재감을 강하게 뽐낸다는 거. 그게 아니면 알기 힘드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 스콤, 너는 거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찍을 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해? 답변은, 저는 그래서 여기 머물러요. 일단은 지금 촬영한 거는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거를 편집하는 과정이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밀렸어요. 뭔가 흥미로운 동네, 예를 들어 도쿄 한복판에 머물러 버리면은 그래도 도쿄인데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작업에 집중을 못하는 유혹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나가봤자 돌아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냥 뭐 주변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호텔에서 일만 해야지가 가능해지는 모드,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짜잘짜잘한 인도 레스토랑, 여기도 인도계 사람들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보는 그 사람들, 파스타와 피자를 파는 경양식집, 거기는 시골 빠친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머무는 호텔 주변에 가서 보석 같은 구간에 접어드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게가, 아니 브랜드가 2개나 있거든요. 호텔을 정할 때 사실 이 조건을 보고 이 위치로 골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게 있고 이게 있네? 그럼 여기서 가까운 호텔은 뭘까? 아, 여기다. 그 첫 번째는 가치야, 요시노야 마치야 스키야의 돈까츠 버전. 아, 너무 좋아요. 가치야 옆에는 다시 우동 체인인 하나마루 우동이나 오야코동 파는 야요이켄도 있는데, 이쪽은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제 사랑은 오직 가치야입니다. 여기를 넓게 보면 이런 느낌, 정말 자동차 위주의 동네죠. 그나마 이쪽에 걸어가는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계시네요. 사실 제가 어제도 가치야를 먹어서 오늘까지 가치야 먹을 계획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좀 식단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못 넘어가겠네요. 가치야 먹고 가보자고요. 메뉴는 이 정도. 카츠동이 잘 나가고, 그 외에 뭐 미소 바리에이션이라거나 톤테키, 돼지고기 구이라거나 있는데, 저는 그냥 카츠가 지금은 제일 끌리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먹으면 그 다음에 100엔짜리 할인 쿠폰 주는 건데, 일본에 있을 때 제 지갑에는 항상 이게 꽂혀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장사가 잘 돼서 카메라를 놓을 공간도 없었네요. 그 매장 2번째는 바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의 주차장이 아주 크게 딸린 스타벅스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의 첫 뚜벅이 손님이 아닐까 싶네요. 매장은 시골이라고 다를 게 없고, 여기 도치기 컵이 없다는 거가 차이 정도. 메뉴는 언제나 그렇듯이 호지차 크라시 끝이 라떼고요. 그래도 호텔에서만 작업하면 심심하잖아요. 음료 한 잔 마시면서 한 2-3시간 리프레시 작업하고 가면은 기분 최고죠. 그리고 카츠야도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카츠야에 대해서인데, 여러분이 일본 와서 정말 대단한 돈까츠를 기대하고 카츠야를 드시면은 아마 좀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맛 자체는 좀 평범하니까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정이 가는 브랜드인 거죠. 맛있는 개개별의 돈까츠 가게면은 진짜 일본 전역에 엄청 많은데, 근데 그런 곳들은 그 도시에 있는 게 아니면은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도쿄에 대단한 부타구미가 있는데 거기는 도쿄 아니면 못 가니까. 그리고 저는 한 도시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정말 카츠야가 어딜 가든 보이는, 그래서 눈에 익고 정이 가는데, 먹어보면 맛도 꽤 있고 가격까지 싸요. 아까 그렇게 먹어서 한 8,000원 정도?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스타벅스에서 간단한 휴식을 즐긴 저였고요. 이제 이 지역의 중심지인 오야마역 철도역으로 가볼까 합니다. 이쪽은 자동차 위주지만 그래도 기차가 다니니까 50번 국도보다 더 뭔가 가게들이 줄어든 모습. 이거는 버스 정류장인데 잘 안 다니긴 해요. 1시간에 한 대쯤.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 주택들이고요. 조금씩 맨션이 보이는 모습. 맨션이 여러 개 있는 쪽이 여기란 게 어느 정도 드러나죠. 그래도 오후쯤 되니까 자전거 탄 학생들이 좀 보이네요. 학생들은 차를 못 사죠.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도시가 많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지하철 잘 깔려있고 도시화 비중 높고. 근데 도시 미관에서 제일 차이가 나는 건 역시 일본에는 아파트가 없다는 거겠죠. 공동주택이 없는 건 아닌데 맨션들, 근데 대부분 한 동짜리고, 우리나라처럼 정말 어딜 가든 간에 브랜드 아파트가 있는 거랑은 사뭇 다릅니다. 물론 일본이라고 대단지 아파트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닌데, 곳곳에 뉴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아파트를 하면 되게 이런 걸 뜻해요. 이것보다 높은 게 맨션. 제 바로 앞에 뜬금없는 고가도로가 하나 있죠. 바로 밑에 철도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펼쳐지는 이 철도, 이게 시골의 상징이죠.
단선철도.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단선철도가 그냥 완전 지선에 지선. 사람 거의 안 타는 조그만 선도 아니라는 거. 여기 도치기와 이바라키를 이어주는 미토선인데 양주에서 파주 가는 철도가 이렇게 단선으로 건설된 느낌이랄까요? 여기를 지나가는 철도는 한 량짜리일지 두 량짜리일지 또 궁금한데 금방 오려나 몰라. 예, 바람도 많이 불고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딱 5분만 기다려 보는 걸로 해요. 그렇게 기차는 전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좀 더 가까워진 게 보이죠? JR 오야마역. 재밌는 게 구글맵에 이렇게 뭔가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면 그래도 여기가 약간 번화가 뭐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있는 것일까? 뭐 그래도 역 주변이라고 높은 건물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갔고요. 길에 산책하는 사람도 조금씩은 보여요. 걸어서 산책, 자전거 산책 말고. 그리고 놀랍게도 주차를 위한 주차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 주차장들은 다 가게에 딸린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차하고 이 근처에 놀 게 있다 라는 뜻이죠. 주간 주차 500엔, 야간 주차 700엔. 싸다. 근데 야간이 더 비싼 거 보면 여기는 환락가 개통이다. 아직까지는 뭐가 보이는 게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야간 주차가 비싼 거 보면 이 근처에 뭐 캬바쿠라나 걸즈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클럽 파라오 노는데 약 이 정도 돈이 든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유흥업소가 눈에 띄는 모습. 지금은 낮이라 사람이 없지만 밤이 되면 꽤 북적거린다는 뜻이죠. 여기는 이렇게 빌딩이 통으로 캬바쿠라들이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런저런 술집들이 조금씩 보이고요. 한국 식당이 있어. 코리안 다이닝 해시태그 로제 나베는 뭘까? 여기서 가까워지니 맨션도 최고로 고급진 모습이네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오야마역. 상당히 커요. 신기하죠? 아까 이어지는 철도 노선을 볼 때는 진짜 작은 시골역일 것 같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아까 그 술집 말고는 역 바로 앞에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야 이게 여기 맞아? 뭐가 이상한데? 말이 되는 게 없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재밌는 거 자전거. 여기에 엄청난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죠. 이 주변에 그 주택들에서 다 여기까지 와서 철도를 타고 어딘가 뭐 학교나 직장을 갔다는 뜻.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본 게 이 단선 노선이었고요. 미토선. 근데 이 오야마는 동쪽으로 가는 미토선도 출발하고 서쪽으로 가는 료모선도 여기가 종점, 시종점이고 또 남북으로 오가는 밑으로 가면 도쿄, 위로 가면 도호쿠 지방인 철도의 중심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차역의 모습을 하게 되었고요. 또 옆에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신칸센. 여기는 신칸센도 정차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그 작은 역의 모습, 그리고 뒤에 보이는 거는 신칸센 역의 모습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프랜차이즈들이 많습니다. 중화요리 제인 히다카야, 한국에도 많은 사보텐, 누구나 다 아는 규동집 요시노야, 역 안에는 몰도 딸려 있고 스타벅스도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신칸센 개찰구, 나는 신칸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몰라. 중간 아래 보이는 연두색 원이 그 도쿄의 야마노테선이고요. 편도 1340엔 정도로 갈 수 있네요. 양주에서 서울 오가는데 편도 교통비 12,000원, 왕복 거의 24,000원. 역시 일본 교통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문점, 왜 역 앞에 아무것도 없냐? 그건 왜냐하면은 이 오야마 역의 번화가는 저쪽 출입구가 아니라 이쪽 앞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는 좀 역전스럽죠. 뭔가 가게 있고 빌딩들도 있고 술집들도 여러 개 있고 규모는 작지만 종합적인 버스 승강장도 딸려 있고요. 여기 빌딩에는 돈키호테까지. 그야말로 오야마 최대 번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탐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데 또 그냥 마무리하면은 뭐가 좀 아쉽죠. 2% 간단하게 한잔 해볼까요? 오리온 교자. 이 동네 위쪽 우츠노미야의 유명 교자 만두 전문점인데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옆에 다른 이자카야도 그렇고요. 3시 반은 좀 이르긴 하죠. 그래서 저의 선택은 오야마 교카이 센터
카츠마루 스이산입니다. 해산물집이에요. 야, 여기 누가 뭐라 해도 일본인데 하는 분위기. 메뉴는 싹 다 일본어. 영어는 찾아볼 수 없네요. 외국인이 거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 자리마다 그릴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구이류로 시켜볼까 합니다. 저는 백합이랑 가리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술은 오늘 우메사와로. 오, 센데? 근데 왜 우메보시 뿐만 아니라 시소의 맛이 나지? 이거는 좀 묘하네요. 솔직히 이렇게 일본의 해산물 체인에서 구이를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 되게 보이는 대로의 맛이라서 맛있다 맛없다 평가하기가 애매하네요. 그냥 딱 보이는 대로 맛이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굽는 방법이 맞나 몰라. 나 하마구리. 해산물, 특히 어패를 직하고 있는 저랑 크게 잘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20살, 21살 때는 부산에 있는 일본식 이자카야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게 수영이랑 해운대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청사포에 지금도 유명하겠지만 조개구이가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걸 좋아해서 맨날 퇴근하고 거기 가서 수빈이 가서 조개구이 먹자, 청사포 가자 하는데 따라는 갔지만 그때도 이거 진짜 이거 나랑 딱 맞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지금도 그렇네요. 근데 언젠가 어떤 이런 직화 어패류의 게임 체인저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인식을 깨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는 걸 먹어보고 싶어요.エヒレとこのホイル焼き、じゃがマヨ明太子と普通の 우메사와 오네가이시마스. 두 번째 술은 그냥 우메사와인데 희한하게 우메보시가 들어있지 않는 사와네요. 하이볼처럼 생겼어요. 제가 생각하는 우메사와는 안에 우메보시 들어있고 그거를 이제 뾰족한 볼로 깨서 찢어서 저어 먹는 건데 이 맛도 아니야. 약간 좀 제 생각과는 다른 술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에히레 가오리 지느러미고요. 쥐포 같은 맛과 식감이 나요. 맛있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서 마요에 찍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마요에 이치미, 고춧가루를 좀 뿌려준다는 거. 이거지. 이게 이자카야 맛있지. 저는 이 맛이 훨씬 좋습니다. 명란 마요 감자. 이것도 비주얼로는 썩인데. 아까 직화 조개처럼 그냥 딱 보이는 대로 마십니다. 근데 기존 조합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아까 그것보다는 낫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자동차 없으면 살기 불가능한 일본 도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숙소까지 다시 그 길을 걸어서 돌아가야 하고요. 여튼 짧지 않은 비디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일본 도치기 오야마에서 트립콘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